네, 이어서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지수가 상승부를 좀 켜면서 현재 상승과 하락 종목이 대체로 좀 비슷합니다. 지금 800개 약간 넘는 상승과 하락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과 특징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별로는 좀 어떤 점이 눈에 띄시나요? 네, 장 초반 약세로 시장 출발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 적극적으로 이어지면서 종목들이 속속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력하게 오르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 부품 섹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섹터 쪽에서 삼성 쪽에서도 보신다라면 삼성 전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MD 스테크라든지 그 외 자동차 부품들 만도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삼성도 뭐 전기차, 스마트카 이런 쪽 자동차 전장 부품 쪽 진출한다는 이슈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일정 부분 소폭의 반등세들이 종목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트론바이오, 셀트리온 등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어제 급락했던 NC소프트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오늘은 삼성이라든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LG전자하고 LG이노텍이 그동안 전기차,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강세를 보였던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류들도 어제 조금 밀렸던 중소형 2차 전지류들 오늘 소폭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힘이 뭐 크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스마트카 관련되어 있는 전장 부품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센싱 업체라든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 전반적인 좀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지수는 일단 선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좀 견인되어 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인 방식은 좀 다르더라도 LG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 구글 이런 대표적인 IT 회사들이 자동차 쪽으로 뭔가 좀 슬슬 변모해가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인포뱅크가 현재 한 11% 정도 오르고요. 관련돼서 좀 수혜주 찾기가 분주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군들 눈에 띄시는지 그리고 오르는 종목들 따라가도 될까요? 네, 사실 인포뱅크는 장 초반에 뭐 루머가 조금 돌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삼성이랑 좀 연관돼서 좀 루머가 돌아서 장 초반에 급등했었습니다만 상승폭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스마트카 쪽으로 본다라면 MD 스테크가 오늘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중요하죠. 전기차가 됐든 스마트카가 됐든 중요한 부분이 전기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쪽이랑 센싱 쪽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오늘은 와이솔 같은 종목들도 부품 쪽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MD 스테크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하락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4,500원 정도가 좀 저항대인데 거기까지 일단 상승을 했다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기도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상승 강하게 나타나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 다다르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전기차 스마트카, 뭐 친환경차 다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미래형 자동차 쪽으로 진화하다 보면 당연히 센싱 쪽이 많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IT 모든 기기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차 쪽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집약되어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좀 중요하게 움직인다라고 보겠는데요. 뭐 약간 확대 해석하게 된다라면 나중에 OLED 쪽, 디스플레이 쪽도 자동차, 스마트카 쪽으로 연결 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쪽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IT 기기들이 과거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패드류들이라든지 이런 쪽 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동차와 다 연결될 수 있는 섹터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주시면서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확산되는 부분을 충분히 좀 확인하시면서 주요 종목들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피킹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전기차 부품주들도 뭐 2차 전지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확산되는 산업 쪽 지금 보여드린 대로 부품 쪽이라든지 센싱 쪽 이런 쪽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종목을 좀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좀 밀려나는 흐름인데요. 국내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완전히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도 한 0.4% 정도 오히려 사고렐반이 상승 전환된 점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산유국들은 상당히 힘들죠. 유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뭐 중동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남미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미 쪽에 뭐 베네수엘라 위험하다, 뭐 브라질도 뭐 원자재 국가다 보니까 위험하다, 뭐 미국도 지금 뭐 유가가 상당히 빠지니까 뭐 쉘 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 죽었고, 그다음에 정유업체들, 에너지 업체들도 상당히 좀 힘든 모습. 뭐 사우디는 뭐 끝까지 산유량을 줄일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 죽어야지 끝날 게임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유주들 왜 안 빠질까요? 산유국가 아니죠. 수입하다 보니까 일단 유가가 싸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수혜를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가격에 녹아내리든지 가져오는 도입 단가가 낮은 걸 가져와서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 또 고가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물론 기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재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새로 도입되는 원유 단가가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배당에서도 좋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뭐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12만 원대 깨트리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GS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긴 합니다만은 일단 GS도 최근에 저점을 찍어준 4만 8천 원대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OL 같은 경우도 역시 7만 2천 원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정유 섹터주들이 지난번 고점대 부분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이 고점을 어떻게 뚫어주느냐 가 향후 추가적인 흐름에 있어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과 정유 섹터주들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2차 전지가 됐든 간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와 관련되어 있던 간에 이런 섹터들이 지금 계속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주도주라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 다만 주도주지만 추격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고점 넘기는 거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신규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정유가 또 주도주다, 대세다라고 할 수 있다면 반면에 또 밀려나서 계속해서 또 신저가 기록하는 대형주들도 많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호텔신라 두 종목은 52주 신저가입니다. 뭐 조선주들도 대표적으로 부진한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참 안타까운 섹터주들이죠. 예전에 유가가 고공행진할 때 엄청나게 설비 투자에 맞춰가지고 플랜트 수출도 많이 하고 수주도 많이 받았었고요. 해양 플랜트 쪽으로도 진출한다면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다 그로 인해서 지금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 안 좋죠. 건설주 안 좋죠. 그다음에 뭐 해운주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조선 건설 이쪽 두 섹터 같은 경우는 유가만 오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올라가야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수주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섹터주들은 유가가 좀 바닥을 찍는 시점까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터닝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바닥을 치는 걸 좀 확인하셔야지만 조선주 섹터라든지 건설주 섹터주들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이나 조선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찬가지로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호텔신라는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호텔신라도 지금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이렇게 빠질 이유는 사실 없는데요. 최근에 뭐 환율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사실 그렇게 좀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건데 최근에 이제 신규로 이제 허가를 받은 이제 면세점들이 연말 안에 다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연말 안에 오픈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경쟁자의 출현이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의도하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용산에 알파크몰에서 좀 열게 되는데요. 일단 뭐 그쪽 부분도 본다라면 일단 명품 쪽들이 거의 주요 명품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반쪽짜리 오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명품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호텔신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각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대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라면 호텔신라 지금 직전 저점까지 지금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8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가 잡히는 것만 확인하신다라면은 단기적인 반등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자동차 쪽 현대차 그룹주들 급락할 때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호텔신라도 지금 상태라면은 오늘의 저점인 83,500원 다시 깨지 않는다라면 오후에 좀 반전이 나타날 때 아랫꼬리가 달리기 시작한다라면은 단기적인 관심도 한번 가져보실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